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4회기 버려진 것의 새로운 변신 커피밥 화분과 시든밥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번에도 활동지에 자유롭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이제 프로그램 시작 전 스트레칭을 진행하려고 해요. 우선 목 운동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목을 기울여 주시고 반대 손으로 잡아 줄게요. 네, 옆에 목이 늘어나시는 게 잘 느껴지실 거예요. 네,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목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뒷목이 드러나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목을 뒤로 젖혀볼게요. 이때 입술을 앞으로 내밀면은 앞목이 좀 더 늘어나는 모습 느낄 수 있으세요. 다음 양팔을 위로 쭉 펴서 팔꿈치를 잡아서 팔 안쪽을 늘려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양팔을 위로 쭉 펼쳐볼게요. 겨드랑이가 늘어나시는 게 느껴지실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도 손목을 많이 사용할 거여서 손목 스트레칭 한번 해줄게요. 팔을 앞으로 쭉 펴신 다음에 팔등을 아래로, 손등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다음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해서 쭉 눌러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의 스트레칭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브 스머지 스틱은 잘 마르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향이 좋다고 연락도 오시고 패들렛에도 그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우선 레몬 유칼립투스보다는 라벤더와 로즈마리를 1순위로 정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둘이 더 좋았어요. 뭔가 이 레몬 유칼립투스는 제가 맡기에 향이 너무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레몬 유칼립투스만 향이 이렇게 진할까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 향기의 차이가 잎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우선, 네, 벌레들이 저희가 잎을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은데, 레몬 유칼립투스가 가진 이 넓고 얇고 연한 잎의 경우 벌레들이 먹기가 조금 더 잘 쉽겠죠. 그래서 벌레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커서 벌레가 오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향을 크게 내뿜는다고 해요. 넓게 내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까이서 맡기에 향이 진하다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라벤더와 로즈마리 잎은 어떠셨을까요? 되게 얇고 좁고 약간 침엽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로즈마리가 더욱 그러했는데요. 이 두 식물의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냄새를 맡아봤을 때는 그렇게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그제서야 이제 냄새가 나는 연한 느낌의 허브였거든요. 이럴 경우는 벌레가 잎을 갉아먹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벌레가 다가와서 이렇게 잎을 툭 칠 때만 이제 향을 세게 내뿜는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잎이 큰 허브는 향이 진하고 잎이 작은 허브는 보통 향이 좀 연한 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새로운 지식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죠? 식물의 세계는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커피밥 화분과 시드밥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 우리나라의 현재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큰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에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간 88kg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3위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높은 배출량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버려진 것을 재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활동지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저희 경우를 살짝 예로 들어보려고 해요. 저는 우선 쓰레기 재사용을 방학숙제로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보통 이제 휴지심으로 간단하게 사진과 같이 물고기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인형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양말의 인형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고무줄이 많이 늘어나서 못 신는 그 양말로 인형을 제가 고등학생 때 만든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양말 인형을 막 너무 귀엽게 만들고 막 예쁘게 꾸며놔서 제가 맨날 학교 다니면서 그걸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재사용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방학 숙제처럼 재사용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 외에 요즘 유행하는 업사이클 브랜드를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프라이탁 아시나요? 네. 프라이탁은 버려진 천막, 자동차 안전벨트, 화물차 방수포 등을 가방으로 재활용한 스위스 업체라고 합니다. 재료 특성상 하나하나 이제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버려진 것을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고 그걸로 이제 재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노 플라스틱 선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플라스틱을 활용해 다양한 디자인의 물품을 만드는 국내 브랜드라고 해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래에 보이시는 키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재사용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커피박에 대해 아시나요?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커피는 자주 마시는데 커피박을 접할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흔히 커피 찌꺼기라고 불립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약 15g의 커피 원두가 사용되는데 이 중 14.97g, 즉 99.9%에 해당하는 커피 원두가 커피박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커피박은 이제 현재 폐기물 쓰레기로 배출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커피박을 활용해서 오늘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커피박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키트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를 여시면 이렇게 선물 상자처럼 되어 있고요. 리본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 준비물 모두 꺼내 보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0 스티커 붙여 있는 갈색 가루는 저희 커피박 가루입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붙여 있지 않고 양이 많은 이 친구는 저희 흑 배양토이고요. 그 외에 저희 국그릇, 종이컵, 시드밤을 만들 씨앗, 그리고 계란 가방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트 피고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 외에도 물 한 통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매트를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트를 우선 펴보았고요. 이 안에 저희 우선 커피박 가루부터 안에 넣고 저희 국그릇이랑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활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지금부터 커피박 화분을 만들 예정이에요. 물을 조금 넣은 커피박 가루로 점토를 만들어서 저 여기 종이컵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 종이컵을 모두 떼주고 그 상태로 저희 3, 4일간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박 가루의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다들 어떤 향기가 느껴지시는지 저희 활동지 메모란에 작성해주세요. 손으로도 한번 만져주세요. 만져보시면 어떠신가요? 질감이 되게 곱지 않으신가요? 손에 아주 커피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 입자가 너무 곱기 때문에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을 조금 넣고 주물주물 점토를 살짝 만들어 볼게요. 물은 조금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다가 입자가 어느 정도 뭉쳐졌다 싶을 때는 이 국그릇에 놓고 좀 더 점토처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입자가 보이지 않고 점토가 된 모습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 저희 국그릇에 넣고 좀 더 반죽해 줄게요. 이렇게 조금 뭉쳐진 모습 보이실까요? 좀 더 물을 넣고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한번 좀 더 넣어볼게요. 지금 물을 넣은 모습이고요. 이대로 손으로 뭉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꽤 오랫동안 반죽을 해주셔야 되세요. (1대 0.52) 비율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뭉쳐져 있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뭉쳐졌으면 저희 매트에 부어서 한번 반죽 더 해줄게요. 아무래도 그릇이 좀 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죽을 좀 더 해주겠습니다. 반죽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감촉 느껴보세요. 자, 힘을 줘서 문질러 볼게요. 너무 많이 넣으시네요. 묽게 하신 분들은 그만큼 더 많이 말려야 되니까 그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뭉쳐만 줄게요. 이렇게 점토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점토를 이 종이컵 주위에 붙여서 화분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선 아래가 되는 부분을 조금 떼서 붙여줄게요. 반 정도 떼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더 이렇게 점토를 찰지게 만든 다음에 더 붙여줄게요. 종이컵이 조금 깊습니다. 조금 큰 종이컵이어서 잘 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안에를 옆으로 붙여주세요.
안에가 매끈매끈하게 만들어 줄게요. 지금 보시면 블록블록 튀어나온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면서 저희 구멍이 나지 않게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살짝 구멍이 나 있는데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네요. 이거 화분 만드는 게 시간이 은근 오래 걸려요. 조금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종이컵 전체에 붙이지 않을 거예요. 한 이 정도, 네, 화분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만 붙여줄. 찢어지는 부분 없게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봤고 여기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손으로 조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줄게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대로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밥 화분 잘 만드셨나요? 완성된 커피밥 화분은 시드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만들 동안 잠시 옆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드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게릴라 가드닝 활동 중에 시드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게릴라 가드닝이란 버려지고 방치된 땅에 식물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이제 땅에 꺼진 보도블럭은 자칫하면 이제 길거리를 험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도 하죠. 뭔가 험한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뭔가 좀 더 불량한 행동도 많이 하게 되고 좀 불법적인 일도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생긴 보드블럭에 흙과 꽃을 심어서 그 부분만으로도 화단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이 바로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시드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밤은 다양한 식물의 씨앗에 배양토를 뭉친 흙공입니다. 이제 꽃을 피우고 싶은 곳에 던지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비인물을 받고 햇빛을 받으면서 새싹이 트는 꽃이 피는 흙 덩어리로 이 흙 덩어리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이 사진과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죠. 네, 거기에 비유해서 이제 시드밤이라고 불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진행할 시드밤 만들기에 들어갈 꽃 씨앗은 총 2종류입니다. 다 작고 동그란 씨앗은 안개초 씨앗이고요. 그 외의 씨앗은 저희 채송화 씨앗입니다. 꽃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시드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밤을 만드실 때 흙과 물을 이제 손으로 섞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조금 많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네, 한번 흙과 씨앗을 섞을 때만 손으로 만져보시고 그 외의 시간에 위생장갑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배양토랑 씨앗 그리고 아까 커피밥 점토 만들었던 이 국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네, 여기에 흙을 2분의 1 정도 넣어 볼게요. 네, 그리고 씨앗을 모두 넣어 줄게요. 채소 어떠냐? 여기에 모두 넣어 줄게요. 다음 흙과 씨앗을 섞어 주겠습니다. 이거 동일하게 안에 황토가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손으로 으깨주면서 섞어줄게요. 그 다음 여기에도 물을 조금 부어보겠습니다. 한번 손으로 뭉쳐볼게요. 아까 커피밥과 다르게 흙이 수분을 머금으면서 가라앉는 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여기 매트에 부어볼게요. 또 이제 한 이 정도. 여기 남은 흙의 3분의 1 정도 남기고 모두 부어줄게요. 그다음 물 조금 더 넣고 또 저어줄게요. 흙이 어느 정도 뭉쳐졌다 싶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계란 크기만큼 떼서 동그랗게 뭉쳐줄게요. 그리고 한쪽에 놔주세요. 양손을 사용하시면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시드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손이 많이 더러워졌는데 씻고 오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손을 씻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 이 커피박 화분 점토를 한번 종이컵을 뜯어볼게요. 뜯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갈라진 부분은 물을 묻혀서 조금 한 번 더 손을 봐주세요. 이렇게 커피박 화분이 완성되었고요. 이건 이 상태로 저희 한 3일에서 4일 정도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매트 위에 놓고 나머지 친구들을 한번 포장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드밤도 한번 말리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를 이렇게 담아둔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두고 저희 이제 커피박 화분 말릴 때 같이 말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잔. 저 이제 남은 배양토의 경우는 여기 커피박 화분에 저희 시드밤 심으실 때 같이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시드밤과 저희 커피박 화분 완성해 보았습니다. 굿! 여러분, 커피박 화분이 어때 보이시나요? 종이컵을 모두 뜯은 커피박 화분은 향기도 너무 좋고 이제 색깔도 진한 고동색을 띄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일반 화분보다 시중에서 파는 화분보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커피박 화분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분명 누군가는 커피박이 쓸모없다고 쓰레기라고 하고 배출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 커피박을 코로 느껴보고 손으로도 즐겨보고 그것을 저희가 재사용하여 화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박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활동지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네. 커피박 화분은 저희가 3, 4일 정도 말려야 해요. 그늘이 지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이후에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사용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꾸며주셔도 돼요. 시드밤은 말리는 시간이 4에서 5일로 이것 또한 그늘지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셔야 돼요. 잘 말리지 않거나 아니면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는 곳에 시드밤을 말리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발화를 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한 시드밤은 3개월 이내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던지고 싶은 꽃을 피우고 싶은 곳에
놓아서 심어주셔야 되세요. 네. 완성된 시드밤, 그럼 어디에 던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집 주변이면 혹시 어디가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에 화단이 있는데요. 거기가 식물이 그렇게 자주 죽어요. 그래서 식물을 네, 한번 갈고 다시 놓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의 조금 작은 부분에 이 시드밤을 한번 놓아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시드밤으로 꽃바다를 만들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활동지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시드밤을 2개씩 계란판 2개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키우는 건 하나만 키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선물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물로 드린다면 혹시 어떤 분께 시드밤 계란판을 드리실 생각이실까요? 자유롭게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쓰레기 재사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커피밥 화분과 그리고 시드밤 만들기 이렇게 2가지 활동을 모두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기분이 어떠신지 체크해 주세요. 결과물은 이번에도 예쁘게 찍어서 패들렛 링크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활동지는 동일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무려 4회기, 저희 반이나 지났어요. 너무 아쉽죠? 4회기 수업이 종료되었고요. 이번 시간 동안은 저희가 자연물을 손으로도 만져보고 코로도 느껴보면서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을까요? 네, 저희가 만든 이 허브 스머지 스틱 그리고 시드밤과 저희 커피밥 화분 잘 말려서 예쁘게 저희 보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